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이 기회에 오늘 또 좋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 어떤 거 살펴봐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집니다. 지난주에 AACR 개막하고 나니까 이슈가 소멸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좋은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데일리 단독 기사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네, 네. 어떤 기업? HLB 바이오스텝? HLB 네, 쪽 그룹주 중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동물 실험을 위주로 하는 네네. 그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기업을 좀 조명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그 종합 건설 면허를 땄었는데요. 네. 이 의미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기존의 이 회사는 동물 실험실을 이제 구축을 해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종합 건설 면허라는 걸 취득을 해서 앞으로 그 동물 실험을 대체할 대체 실험실 수요가 많아질 건데 여기에 좀 대응책을 미리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기업이, 저희 바이오 기업이 얘기하는 매주 월요일인데 갑자기 종합 건설 면허를 취득했다. HLB 바이오스텝이 약간 의아하고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이 면허 취득이 근데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일정 그 직원들이 이렇게 특수 그 종합 건설과 관련한 네네. 그 자격증을 몇 개 이상 그 보유하고 또 몇 년 이상 재직을 하는 그런 조건들을 좀 일부 달성을 하면 가능하고요. 자본금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전문 인력 말씀드린 그리고 사무실, 공제조합 가입, 법정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면 딸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따지는 건 아니고 사실 HLB 바이오스텝이 되게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 동물 실험실 구축으로 주로 매출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종합 건설 면허 없이도 왜냐하면 작은 바이오 벤처들한테 이제 동물 실험실 구축해 주는 거라서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대체 실험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리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종합 건설 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피해가 되는 업체들도 있었고. 네, 그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HL 바이오스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실적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중요한 부분이 동물 실험실을 만드는 관련된 매출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매출 중에서 그 절반 이상 51.15%가 동물 실험실 설계, 구축, 유지, 관리 이런 제반 사업에서 발생을 했고요. 또 동물 실험에 기반한 유효성 그리고 또 안전성 평가 사업인 비임상 CRO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의 매출도 28% 거의 30%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동물 실험과 관련한 매출에서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따지고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이 동물 실험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번 달에 동물 실험 폐지 이야기는 이번 달에 사실 미국에서 나왔죠. 저희가 듣기에는 이번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건설 면허를 따려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한 이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FDA가 발표를 해서 좀 시장에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30년 이상 이어져 온 이제 수건 과제였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요. 그 처음에 대체 시험법 필요성이 제기된 게 1990년대 초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전통적인 동물 시험 방식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든가 네. 그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2007년에 네. 미국 정부가 21세기형 독성 시험법 이른바 이제 톡스 21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 프로젝트는 동물 실험에 의존하는 의존하지 말고 네네. 그 세포 기반의 실험 그리고 고속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첨단 기법을 활용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비임상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기술도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네. 미국 의회가 그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고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인체 기반 대체 시험법만으로도 이 IND라던가 임상 진입을 네. 이제 가능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FDA가 이번 달에 이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그런 뉴스나 이슈들은 좀 본 것 같긴 하네요. 동물 실험, 이제 동물 학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네.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업계에서는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길게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은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읽고 미리 좀 대비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선제 대응을 했다는 오. 점에서 지금 다른 비임상 CRO를 하는 네네. 사업을 하는 기업들보다 네. 이제 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체 실험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네. 좀 대규모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 지금 당장 환경부 소속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네. 최근에 HLB 바이오스텝을 그 대체 실험실 구축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는 계약을 맡겼다고 해요. 근데 그래요? 이거는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 종합 건설 면허를 따기 전이라서 컨설팅 업무만 이제 준 건데 이제 종합 건설 면허를 땄으니까 구축하는 건 그러면 맞습니다. 또 따로 계약할 수 있겠네요. 네, 시공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HL 바이오스텝 대체 실험실 관련한 이제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좀 일단 의미가 있고 이제 종합 검사 면허를 땄으니 이제 대체 실험실 관련 대형 프로젝트는 이제 바이오스텝이 좀 이제 선순위에서 좀 네네.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HLB 바이오스템 말고는 이 대체 실험실을 만들거나 구축하는 기술 가진 회사들이 좀 있나요? 대체 실험실 관련해서 뭐 이렇게 면허를 땄다거나 네네. 그리고 대체 실험실에 좀 앞서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기업은 사실 없고 별로 없어요. HLB 제가 알기로는 HL 바이오스텝이 이제 거의 최초 느낌으로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 국내 거의 최대 규모의 비임상 CRO를 하고 있던 네네. 어떻게든 대형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도 좀 발빠르게 가장 먼저 앞서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체 실험실 구축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도 네. 이제 대응책을 마련을 할 것 준비를 하겠죠.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이제 팔로우해서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HLB 바이오스텝이 이 대체 실험실 관련된 이제 이거 사전 작업을 미리 한 거죠. 종합 네. 건설 면허를 따서 이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수주 실제로 시공 계약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네.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으니.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가는 반응을 안 했거든요, 아직. 주가도 좀 많이 HLB 바이오스텝은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HLB 그룹주랑은 또 같이 주가가 안 가는 흐름이어서 뭐 요 이슈가 앞으로 부각이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도 잘 추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또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오플로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오플로우가 참 뭐 2년 전인가 그때도 거래 정지되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거래 뭔가 정지 문제가 있네요. 네, 자본 잠식입니다. 이번에는 네네. 그 자본 잠식으로 이제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지난 21일부터 이제 이후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된 네네. 상태입니다.
의견 거절이 나온 주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18개월 동안 지속됐던 네. 그 미국 인슐렛과의 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송 비용이 5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무 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서 네. 이게 이번에 이제 거래 정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2023년이었나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거래 정지돼서 이오플로우 그때는 또 주가가 높은 상태였는데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또 많은 분 맞습니다. 당황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2023년 10월에도 네. 그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에서 부정적인 그 처분 소송 네. 결과를 받고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거래소에 그래서 네. 그 다음 달 거래가 다시 재개가 재개가 됐긴 됐는데,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가 그 미상환 전환사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14억 원어치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 정지 중에 시비를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수급에 어려움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전환사채 상환 막 요거 압박 막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네네. 이번 감사 의견 거절은 좀 네. 이제 예상된 이슈다. 그래서 좀 대비책을 좀 마련해놨다. 이게 이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네네네.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오플로우 전환사채 채권단이랑 이야기를 해서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유예하는 그런 특약을 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하면 네. 이제 채무자가 원래 약속된 대로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그 채권자가 만기 전에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유예해 주는 걸 네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자 기준으로 이오플로우의 미상환 시비는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가 이 130억 원을 갚지 못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미 회사의 어떤 재산을 좀 일부 이제 담보로 돈을 빌려서 80억 원 정도 빌려서 지금 이걸로 영업을 지금 이어가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를 이제 변제가 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도 김재진 대표는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의료기기 회사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제 항소해서 승리하면 우리 기업은 이제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대표이사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팔 수 있는 말했던 것처럼 의료기기니까 팔 수 있다 뭐 자신감을 보이시는데 사실 실적은 근데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이 뭐 개선되거나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적 잠깐 보면은 네네. 별도 기준 매출 이제 전년 대비 6% 줄은 지난해 53억 원, 영업 손실은 377억 원이었는데 이제 네. 지난해는 521억 원으로 아이고, 네. 더 악화가 됐고요. 순손실은 6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연매출 30억. 이거는 달성을 했는데 했는데. 문제가 이제 법차손 네. 비율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비율이 3년 연속 50%를 넘으면 3년간 2회 연속 50%를 넘으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오플로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오플로우의 법차손은 647억 원, 자기 자본 54억 원으로 따지면 네. 법차손 비율이 1,186%이고요. 직전 연도 법차손 비율은 105%였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법차손 비율이 50을 넘었네요. 초과한 거죠. 그래서 올해 이 법차손을 줄이거나 자기 자본을 늘리지 않으면 이오플로우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네. 같은 걸로 이제 비용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외부 자금 조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2심부터는 소송 네. 비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심의 내용을 토대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때 초반에 나갔던 그런 비용보다는 2심에선 좀 더 적게 비용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공시가 또 하나 이오플로우가 올라왔어요. 네, 체크를 지난주에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오플로우 관련해서 영업비밀 침해가 일단은 인정이 됐고 네. 글로벌 연구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법원은 이제 이오플로우가 경쟁사 인슐렛의 그 네. 주요 영업 비밀을 활용해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앞으로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네. 기존의 제품을 사서 쓰고 있던 환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이랑 EU 지역에 한해서 6개월 정도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한국에서는 기존 사용자 대상 유지 보수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신규 마케팅은 되지 않습니다. 유럽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해외 시장이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봉쇄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어쨌든 손해배상금 액수 자체는 네. 조금 줄었어요. 네, 손해배상금 액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네. 6,630억 원이었는데요. 네. 854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많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6,630억 원이라는 규모는 원래 이제 이오플로 연간 매출액의 130배, 자산 총계의 12배를 초과하는 네. 규모였는데 만약에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이 됐었더라면 이오플로는 재무제표상 순 자산이 마이너스로 그쵸, 전환돼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여지고요. 왜 줄었죠? 이게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에 따른 이제 그에 따라서 이오플로가 지게 될 어떤 손해를 좀 탕감을 해줬다고 그걸로 좀 보시면 경감을 해준 거군요. 네,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못 전혀 파니까.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영진으로 이 문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주들의 근본적인 의문이나 고민 또 어떻게 보면은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매각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감사 의견 거절 나온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네네. 김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신규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네네.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영권 포기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요. 이제 구조조정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일부 자산도 지금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어쨌든 자구책 마련에는 계속 힘쓰고 있다는 점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송 리스크가 이제 뭐 향후 완전 덜어내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가 이제 복귀가 된다면은 주식 네.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데요. 뭐 일부 투자 업계에서는 이게 어떤 이제 부활이라던가 네. 뭐 이제 정상화보다는 이게 지금 한계 기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김재진 대표가 앞으로 이제 자구책 마련을 한다면 또는 경영권을 또 다른 그 기업에게 넘겨서 이제 회사를 이제 회생할 수 있다면 뭐 그 부분도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맞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상황 너무 점점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이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고 또 석재현 기자가 취재하면 저희가 한번 또 상황 차후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